매일 오전 11시 30분, 우리 모두는 거대한 난제에 빠집니다. 오늘은 뭘 먹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고민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직장인들 건강에 진심이잖아요. 운동도 하는데 단백질 좀 챙겨야 하나? 김치찌개는 너무 짜지 않을까? 햄버거는 정크 푸드니까 피해야겠지. 뭐 이런 고민 매일 하시죠. 그렇다고 매일 퍽퍽한 닭가슴살 도시락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아재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의외의 메뉴가 사실은 닭가슴살보다 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나라 정부 공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점심 메뉴 탑5의 영양 성분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될 단백질 가성비 1위 메뉴는 여러분의 점심 지도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 정부 공식 통계가 말하는 한국인의 점심입니다. 정부 정책 브리핑과 식약처 외식 영양성분 가이드북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이 가장 많이 찾는 점심 메뉴 탑5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가정식 차림의 백반. 매일 바뀌는 밑반찬과 국, 찌개가 제공되는 한식의 결정체입니다. 엄마 손맛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 영양 균형을 맞추기 가장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될 때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되겠죠. 2위는 김치찌개. 숙성된 김치와 돼지고기가 어우러진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특유의 매콤하고 개운한 맛이 오전에 스트레스를 날려줍니다. 밥 두 공기를 뚝딱하게 만드는 마성의 메뉴입니다. 3위는 돈가스. 고기를 두드려 튀겨낸 고열량 고단백 메뉴입니다. 남녀노소 호불호가 거의 없고 튀긴 음식 특유의 높은 만족감과 든든한 포만감을 제공합니다. 4위는 순댓국인데요. 진한 육수에 고기와 순대가 가득 들어간 국밥의 대명사입니다. 패스트푸드보다 빠른 국밥이라는 말처럼 빨리 나오면서도 하루 종일 든든함이 유지됩니다. 가성비 면에서도 압도적이죠. 5위는 제육볶음. 돼지고기를 매콤달콤한 양념에 볶아낸 대표적인 고기 반찬이죠. 쌈 채소와 함께 먹을 때 느껴지는 조화와 오늘 고기 좀 먹었다는 심리적 만족감이 매우 큽니다. 문제는 이 메뉴들의 영양 밸런스인데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백반은 의외로 당류가 높을 수 있고 김치찌개는 나트륨 폭탄인 경우가 많죠.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단백질 함량에서 이 5가지 메뉴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양 성분을 한번 뜯어보면요. 정부 외식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1인분당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함량을 비교해 보자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중량 대비 단백질의 양과 질에서 순댓국이 독보적입니다. 돈가스는 단백질이 많아 보이지만 지방 함량이 너무 높고 김치찌개는 단백질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제육볶음도 훌륭하지만 당분이 섞인 양념이 변수가 되겠죠. 닭가슴살 100g 한 팩에 든 단백질이 약 23g인 걸 감안하면 순댓국 한 그릇은 닭가슴살 한 팩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헬스 유튜버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야외에서 식사할 때 가장 선호하는 치팅 아닌 치팅 메뉴가 바로 순댓국과 돼지국밥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예계 대표 근육맨 김종국 씨나 과학적인 운동 정보를 전하는 피지컬 갤러리 김계란 씨 같은 분들도 외식 메뉴를 고를 때 국밥류를 자주 언급하죠. 특히 순댓국은 양질의 아미노산을 포함한 동물성 단백질을 가장 밀도 있게 섭취할 수 있는 완전 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순댓국 그거 국물에 나트륨 엄청나고 내장에 지방도 많은데 건강식이 진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요. 순댓국 한 그릇의 나트륨은 약 2000mg으로 하루 권장량을 거의 채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똑똑한 먹기라는 대안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양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대안 5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국물 남기기. 건더기만 먹어도 단백질 섭취는 100% 가능합니다. 국물만 안 마셔도 나트륨의 60%를 덜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부추 듬뿍. 부추의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대기 대신 들깨가루. 짠 양념장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들깨가루로 고소함을 좀 더 더해보세요. 네 번째, 밥은 반 공기만. 순대 자체가 탄수화물로 된 당면이잖아요. 여기다 밥까지 먹으면 탄수화물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살코기 위주의 주문. 비계나 내장이 부담스럽다면 주문할 때 살코기 위주로 요청해보세요.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실천하기에 적합한 순댓국집 감별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건강과 단백질 섭취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찾아가야 할 진짜 고수들의 맛집 조건 3가지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은 어디서도 좀 듣기 힘드실 거예요. 첫째, 순대의 격이 좀 달라야 합니다. 당면만 가득한 가공 순대는 탄수화물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짜는 전통 순대입니다.
고기, 신선한 야채 그리고 철분이 풍부한 선지가 꽉 찬 전통 순대를 사용하는 집을 찾아보세요. 이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고단백 영양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고기 구성의 디테일인데요. 진짜 건강을 생각한다면 돼지 머릿고기만 사용하는 집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단백질이 많이 있겠죠. 반면에 정리가 덜 된 내장이 너무 많이 들어간 집은 포화지방 섭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머릿고기 위주로 내주는 집이 단백질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셋째, 육수의 반전인데요. 보통 순댓국은 돼지 뼈로 우려냅니다. 하지만 정말 귀한 곳은 소고기와 소뼈를 사용해서 육수를 냅니다. 소고기 육수는 돼지 육수보다 콜레스테롤이 적고 깔끔하고 미네랄 함량이 높습니다. 국물 한 모금의 깊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댓국이 의외로 건강에 좋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압도적인 단백질 함량으로 근육 유지와 회복을 도울 수 있고요. 전통 순대와 머릿고기를 통해 철분,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을 동시에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육수를 사용하는 집이라면 지방 관리까지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점심 메뉴로 고를 때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대신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밥은 반 공기만 말아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센스만 발휘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식약처가 권장하고 운동 고수들이 실천하는 스마트한 점심 식사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점심 메뉴 결정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통 순대와 소고기 육수를 쓰는 진짜 숨은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제보를 부탁드릴게요. 함께 건강해지고 든든한 한 끼를 위해서 말이죠.